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급 동향을 봤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억을 사고 있네요. 네. 자, 그 1억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제가 수급 동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현재 오늘 신원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들로 오늘도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하나, BNK, 신한주주로 가고 있고요. 자, 기관은 그래서 그런지 기관에서는 기업은행을 매수를 가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요즘 테마가 되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덴트, 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한솔현대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핫한 오징어, 스튜디오 그렇죠. 산타클로스, 이 콘텐츠 쪽으로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동향을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1라운드를 통해서 오늘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펼쳐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대우건설과 넷마블. 외국인은 대우건설이고요. 기관은 넷마블입니다. 이제 뭐 연관성은 아예 포기하신 거죠? 네, 저도 그렇다기보다는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시장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몇 종목 그래요? 오르지 않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네. 앞으로 오를 종목,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소외받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지금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핫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봐야 되느냐 이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디어 컨텐츠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들 매매를 하셨을 텐데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저는 매도를 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데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담아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넷마블 혹은 대우건설 이쪽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쏠림은 미디어 컨텐츠로 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조금 뜨뜻미지근했던 뭐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시총 상위 제작 업체들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테마가 붙으면서 또 게임주들의 시세까지 또 굉장히 또 발빠른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충분히 짧게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올 상반기에 보여줬던 시장의 가장 강한 힘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트레이닝이 가능한 넷마블 혹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 건설주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과 넷마블이 1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1라운드의 승자를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의 승자 열어주시죠. 대우건설이네요. 네. 넷마블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넷마블이구나 싶었는데 한번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테마까지 붙은 상황,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권역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드려보면서 네. 일단 오늘 현재 위치에서 이 대우건설을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는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는 이 컨셉, 시장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 가는 종목은 확 밀릴 수가 있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금 소외를 받았지만 충분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볼 수 있는 여력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주택 그리고 토목 플랜트 이쪽에서의 뚜렷한 실적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은 원래 하고 있던 본업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혹은 내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주택, 토목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지금 사업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보면 당연히 본업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좋기에 재무 구조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테마 혹은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움직이는데요.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도 좀 엮일 수 있고 혹은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LNG 분야도 지금 테마를 엮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안에서 사실 이제 건설주들 하면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모습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대우건설은 아무래도 호가가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 있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모멘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 좋은 실적, 좋은 본업의 테마 한 스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우건설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맞아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손절 가격을 짧게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손절 가격은요, 최근에 이 박스권 가격의 하단인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지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좀 붙어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8,000원, 8,500원까지의 1차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가 어떻게 되는 혹은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고점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저는 대우건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우건설 저는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선 정책, 이 정책 관련주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 맞나요? 충분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떠한 테마, 어떠한 성장 동력 굉장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네. 우선은 본업이 좋아야 됩니다. 이제 본업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고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테마라고 하는 네. 힘이 또 붙게 된다면 특히 이제 대선 테마가 붙을 수 있는 건설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 포인트 그게 없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1라운드를 통해서 대우건설 알아봤습니다.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갈게요. 자, 2라운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덕산 네오룩스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포기하셨네요, 진짜. 네, 보겠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앞선 컨셉과 동일합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한 JYP 네. 엔터를 계속해서 공략할 거냐, 아니면 조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군을 공략할 거냐, 저는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JYP 엔터, YG 엔터, 하이브 지금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JYP 엔터를 포함한 미드 엔터 종목은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는 이미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스포하셨네요. 네. 어차피 위너는 덕산 네오룩스가 될 것 그쵸.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덕산 네오룩스가 이겼습니다. 트와이스 버리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아니지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계좌에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 영향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회복세가 그다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와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도움 혹은 전기전자 쪽의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애플사에 관련한 부품주들 LG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그래도 바닥을 찍고 강하게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모바일 산업 그리고 OLED 산업에 대한 회복 속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정말
5, 6년 동안 밀렸다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OLED 판매 단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수요에 대한 증가,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회복을 한다면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이 지금 계속해서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죠. 아이폰 13에 대한 판매 대수가 조금은 줄어들긴 했어도 예. 삼성사에서 지금 나온 폴드라든지 플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는 기대치보다는 저는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대우건설도 그렇고 덕산 네오록스도 이야기를 할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번 한 주 미국 시장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또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록스가 2라운드의 승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덕산 네오록스의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현재 위치에서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59,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천천히 좀 추세를 좀 기대하면서 8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달성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가 5만 원입니다. 목표가, 덕산 네오록스 목표가 8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에서는 덕산 네오록스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참, 네. 이 수구파이터가 네. 또 김태성 팀장님이 워낙에 앞에서 했던 종목들 나는 안 한다라는 또 이 자존심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장과는 반대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종목 미리 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런 컨셉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테마로 놓고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이제 엮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또 추가적인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렇고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뭐 지금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저는 자율주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마지막 듭니다. 퍼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만도라는 기업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도 있고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의 특성화를 좀 맞춰 놓은 지금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사명대로 자율주행입니다. 자, 오토에버의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종가에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면 오늘 종가 1차 매수 혹은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 다음에 2차 매수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전고점 넘어가는 15만 원대를 목표가를 드리면서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네.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주들이 좀 빠진 모습인데 현대 오토에버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만 원 목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